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정형철입니다. 네, 저희 5.18 민주미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곳 5.18 민주묘지는 5.18 당시 사망한 희생자와 또 고문과 구금으로 엄청 고초를 받으시고 또 사망하신 5.18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함께 이동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하면은 굉장히 우리 가슴 아픈 그런 역사잖아요. 네. 그럼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먼저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네. 민주화 운동이 시작하기 7개월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11.6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드디어 민주주의가 오나 싶은 시민들은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계엄령을 확대하며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특히 이게 광주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 수백 명이 정문 앞에서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발한 시위를 하는데 계엄군이 잔혹하게 진압합니다. 이것을 본 시민들은 분노하여 시위에 동참하게 되는데 20만 명이라는 민중항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만 명이요? 네. 그렇다면 이 사상자 혹시 이런 게 나온 게 있을까요? 피해 네. 상황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망자가 165명,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84명, 그리고 구속 후 상이자는 5천여 명. 그 인명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면은 이게 정확하지 않는 숫자네요? 네, 맞습니다. 공수부대를 누가 지휘했는지, 시민을 향한 발표명령은 누가 했는지, 안매장은 어디에 했는지, 또 시신은 몇 구나 되는지 아직도 정확한 수치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이 가슴 아픈 사건에서 진실이 밝혀져서 관련자들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이쪽 건물은 네. 5.18 추모관으로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네. 민주 열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과 의의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역사의식을 하면코자 2007년에 건립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네.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조형물은 어떤 건가요? 이 조형물은 5.18 민주 항쟁 추모탑을 형상한 것으로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빛을 상징합니다. 이 디스플레이와 조형물의 조화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쪽으로 역사배로 이동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벽에 기록하여 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해야 한다는 짤막한 어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의 역사가 다시는 안 좋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멈춰진 시계와 피 묻은 태극기로 이게 멈춰진 시계인가요? 네, 네. 멈춰진 시계는 그 당시에 5월 22일 멈춰진 시계와 또 그 시체로 감싼 비닐로서 그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즐거운 길로 이동하겠습니다. 즐거운 길은 현재 5.18 민주묘역에 영면하고 계시는 민주열사들의 묘비 뒷면에 나오는 사연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연을 보고 우리는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층 전시관으로 그것도 들려보시고
또 밖에 광장에서 우리 해설사가 또 다음을 안내하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광주 문화관광 해설사 신현숙입니다. 민주문을 지나 추모관까지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희 추모관에서 저희의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을 많이 보았고 그쪽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봐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희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남기신 그런 글귀 같은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분들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잘 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5월 영령들이 잠들어 계시는 국립 5.18 민주묘지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곳은 묘지로 들어가시기 전에 네. 헌화나 분향을 하시는 참배 공간입니다. 분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네. 3번. 분양을 드리면 될까요? 네. 그리고 경례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묵념하겠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좀 뜻깊어지네요. 네. 그러시죠? 네. 국립 5.18 민주묘지는 네. 제1묘역과 2묘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1묘역은 지금 보시는 곳이고요. 네. 19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왼쪽을 보시면 여기가 1구역이고요. 네. 이쪽이 2구역, 그다음에 3구역 해서 19역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1 한번 여기를 한번 봐보시렵니까? 네. 보시면 묘비 앞에는 돌아가신 분의 성함이 있고 뒤에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네. 비문에 새겨 있어요. 그렇군요. 네. 5.18의 아픔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꼬마 상주 사진 여러 매체를 통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봤습니다. 그 꼬마 상주가 들고 있는 영정산지의 주인공인 조사천님의 묘입니다. 그 당시 꼬마 상주는 5살이었고요. 한 장의 사진이 1000마디의 단어보다 큰 힘이 있다고 하죠. 네. 외국 기자의 카메라에 찍혀서 독일의 슈피겔지에 실렸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네. 또 다른 묘, 윤상원 님의 묘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5.18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윤상원이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네. 수습위원회 대변인이었고요. 외신 기자들 앞에서 네.
우리가 설령 오늘 진다 해도 영원히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지금은 박기순 열사와 함께 영혼 결혼식을 치러서 합장되어 있어. 그럼 이 윤상원 열사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건가요? 네, 윤상원 열사는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시다가 계엄군의 총에 돌아가셨어요. 혹시 영화 화려한 휴가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네, 그 영화 화려한 휴가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물 위한 행진곡은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에서 두 분에게 헌정된 곡이고요. 그 이후 우리나라 운동 현장에서 그리고 태국, 홍콩, 최근에는 미얀마 시위 현장에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네. 자, 그럼 제 19역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쪽은 좀 묘비만 있는데 봉분이 없죠. 네, 그러네요. 행방불명자 묘역입니다. 5.18 때 사망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여서 69분의 영만 모셔놓은 곳이지요. 다음은 유영봉안소로 가실 건데요. 거기에서는 다른 해설사님께서 해설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용철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쪽 지금 묘역이라든지 그쪽을 돌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시죠. 대개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셔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마지막에 설명을 들으며 민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유영봉안소를 비롯해서 저쪽의 역사의 문까지 마지막 코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름이 유영봉안소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것은 5.18 민주운동 당시 당하신 분들이 저기 묘역에 계시면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위패와 그다음에 영정사진을 이곳에 모신 곳입니다. 그럼으로써 늘 여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곳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저쪽으로 역사의 문헌을 가면서 거기에 조형물이라든지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네. 선생님, 저 우측을 한번 보실래요? 예. 저기 청동상이 보이시죠? 예. 저 청동상은 무장항쟁 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 5월 18일서부터 열흘간 군인들은 광주 시민에 대해서 너무나 악랄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광주 시민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불의의 한가고 시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시민군이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저 앞에도 한번 보이시죠? 똑같은 청동상인데요. 저거는 대동세상 군상이라고 그래갖고 광주 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5.18 민주운동의 정신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역사의 문이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는 역사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5.18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5.18 정신이 있습니다. 5.18 정신은 첫 번째가 저는 민주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대동세상.
대동세상이라고.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어울려서 잘 살자고 하는 건데요. 예, 이런 정신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유네스코에 이게 2011년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또 민주화 운동을 하는 동남아시아나 그런 국가에서 받아들이게 돼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하고 대동세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천하게 됐던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민주화 운동의 기틀이 되었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실천했던 게 이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정신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다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매체를 통해서만 이제 접근을 했거든요. 많이 모르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일단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5.18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이제 미래 세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서 이러한 민주화 정신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잠들어 계신 열사님들의 마음을 저희 깊이 새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란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